입소 후 첫 점심시간. 내 식판 위에는 차가운 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다. 그런데 옆 테이블 어르신의 식판엔 신선한 과일과 특별식이 놓여 있었다. 추가 비용을 낸 사람들을 위한 식단이었다. 목이 말라 물 한 잔을 부탁했지만 간병인은 1인실 환자에게 달려가느라 내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마침 복도를 지나던 원장. VIP 보호자에게는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하더니 나는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그냥 스쳐 지나갔다. 이곳에선 모든 것이 돈으로 결정되는 걸까? 이 요양원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짙은 새벽 안개가 도로를 집어삼킬 듯이 내려앉은 이른 아침입니다. 아들 이민수의 검은색 세단은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산길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뒷좌석에 앉은 한정숙은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눈에 담습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평생의 흔적이 담긴 낡은 가죽 가방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민수의 손등에 핏줄이 돋아나 있고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돕니다. 민수는 거울을 통해 어머니의 안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뗍니다. 엄마, 여기 정말 공기도 좋고 시설도 최고급이래요. 호텔이나 다름없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숙은 아들의 목소리에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잔잔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그녀의 가슴 한구석을 쿡쿡 찌릅니다. 사실 그녀는 며칠 전 아들의 명의로 넘겨준 아파트 등기부 등본을 떠올리며 가슴이 시려왔습니다. 평생 교직에 몸담으며 정직하게 일궈온 삶의 터전이 이제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낯설기만 합니다. 차는 어느덧 햇살 실버타운이라는 화려한 간판 앞에 멈춰섭니다. 대리석으로 치장된 입구는 화려하지만 정숙의 눈에는 그곳이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느껴집니다. 그래, 민수야. 내 말대로 정말 근사하구나. 내가 여기서 편히 쉬면 너도 마음이 좀 놓이겠지. 정숙은 차에서 내려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건물 안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로비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고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기계적인 미소로 그들을 맞이합니다. 상담실에서 강치훈 원장이 건네는 계약 서류에는 깨알 같은 글씨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민수는 서류의 내용을 꼼꼼히 살피기보다 서둘러 사인을 마치려는 듯 펜을 휘두릅니다. 정숙은 그 옆에서 원장이 설명하는 장기 요양, 등급이나 본인 부담금 같은 단어들을 멍하니 듣고만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민수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시계를 자꾸만 쳐다봅니다. 엄마, 나 이제 가봐야 해. 이번 주말에 꼭 다시 올게. 맛있는 거 사들고 올 테니까 잘 지내고 있어. 아들의 차 뒷모습이 안개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정숙은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듭니다. 그녀가 배정받은 곳은 4인용 침대가 놓인 다인실의 창가 쪽 자리입니다. 방 안에는 퀴퀴한 소독약 냄새와 노인 특유의 채취가 뒤섞여 묘한 압박감을 줍니다. 옆 침대의 어르신은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고 있고 정숙은 좁은 사물함에 옷가지들을 정리합니다. 사물함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 정숙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이제 이곳이 그녀의 유일한 공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침대 끝에 걸터 앉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요양원의 긴 복도에 어스름한 어둠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정숙은 낯선 잠자리에 누워 잠을 청해보지만 딱딱한 매트리스는 그녀의 몸을 거부하는 듯합니다. 그때 어디선가 띠링하는 날카로운 호출 벨소리가 정적을 깨뜨립니다.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 고통스러운 듯 신음하며 사람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복도에서는 달려가는 발소리도 다정한 대답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야간에는 주간보다 훨씬 적은 인력만이 근무하기에 어르신들의 부름은 공허하게 벽을 타고 흩어집니다. 정숙은 이불을 턱끝까지 끌어올리며 어둠 속에서 눈을 커다랗게 뜹니다. 창밖의 안개는 아침보다 더 짙어져 요양원 전체를 고립된 섬처럼 가두고 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 끝으로 비어버린 약지를 만지작거리며 돌아가신 남편을 떠올립니다. 자식들이 효도라며 권했던 이 세련된 공간이 어쩌면 거대한 격리소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옵니다. 옆 침대 어르신의 거친 숨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밀려가기를 반복합니다. 정숙은 내일 아침 아들에게 전화해보고 싶다는 충동을 억누르며 간신히 눈을 감습니다. 그녀의 노후가 이 안개처럼 뿌옇고 불투명하게 흘러갈 것임을 예감하는 첫날 밤입니다. 햇살 실버타운의 아침은 거대한 기계가 돌아가듯 정교하고도 차가운 소음으로 시작됩니다. 통창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아침 햇살은 화사하지만 정숙이 앉아있는 식탁 위까지 그 온기가 닿지는 못합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식판을 내려다보며 숟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죠. 식판 위에는 멀건 무국과 색이 바랜 김치, 그리고 형태를 알 수 없는 부실한 나물 무침이 전부입니다.
반면 대각선 테이블에 앉은 1인실 어르신의 식탁은 한눈에 봐도 구성이 확연히 다릅니다. 그곳에는 갓 구워낸 생선구이와 신선한 제철 과일, 그리고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영양밥이 차려져 있습니다. 정숙은 그 화려한 식단을 보며 자신이 내는 비용 80%가 국가지원금이라는 사실을 새삼 떠올립니다. 공단에서 지원하는 급여 항목은 기본적인 생존만을 보장할 뿐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비급여 항목이라는 진실을 대면하죠. 식당 한쪽에서는 영양사가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정숙의 식판에는 그 어떤 정성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목이 메어 물을 찾으려 고개를 돌리지만 식당 안은 이미 아수라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어머니, 거기 식사도 영양사가 다 짜주는 거니까 골고루 잘 챙겨 드셔야 해요. 아들의 당부가 환청처럼 들려와 정숙은 쓴웃음을 지으며 마른 침을 삼킵니다. 식재료비를 아끼기 위해 단가를 낮춘 식단은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급식 지도를 했던 그녀에게 너무나도 투명하게 보입니다. 한 끼에 3,500원짜리 식사와 7,000원짜리 식사의 차이는 단순한 반찬 가짓수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대우 그 자체입니다. 정숙은 비어있는 자신의 물컵을 들고 지나가는 요양보호사를 향해 손을 살짝 들어 올립니다. 박 선생님, 저기 물 한 컵만 좀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요양보호사 박미영은 정숙의 부름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1인실 어르신의 수발을 드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법적 기준으로는 2.1명당 1명의 보호사가 있어야 하지만 현장의 실제 모습은 가혹하기만 합니다. 미영은 혼자서 10명 가까운 노인의 식사를 보조하고 배식판을 치우느라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습니다. 그녀의 눈길은 자연스럽게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개인 위생 서비스를 신청한 VIP 어르신들에게 먼저 머뭅니다. 그것은 보호사의 인성 문제가 아니라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공간의 생존 규칙입니다. 정숙은 몇 번 더 물을 요청하려다 바쁘게 뛰어다니는 미영의 뒷모습을 보며 입을 굳게 다뭅니다. 자신이 지불하지 못한 비급여의 무게가 물 한 컵보다 무겁다는 것을 정숙은 본능적으로 깨닫습니다. 이때 식당 문이 열리고 세련된 정장 차림의 강치훈 원장이 구두 소리를 내며 들어옵니다. 그는 로비에서 마주친 1인실 입소자의 자녀들에게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고급 과일 상자와 명절 선물 세트가 원장의 눈을 번뜩이게 만들죠. 원장은 VIP 보호자들의 손을 맞잡고 시설의 우수성과 특별 식단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다인실 구석에서 부실한 식사를 하는 정숙과 다른 노인들에게는 단 한순간도 머물지 않습니다. 마치 그들은 배경의 일부이거나 처리해야 할 통계 수치에 불과하다는 듯이 차갑게 지나쳐버립니다. 정숙은 원장의 반짝이는 구두 끝을 보며 학교장 시절 자신이 지켰던 교육자의 자부심이 바스러지는 것을 느낍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용기를 내어 인사를 건네보지만 강 원장은 정숙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듯 옆 사람과 대화를 이어가며 멀어집니다. 인사를 받지 못한 정숙의 손이 허공에서 어색하게 머물다가 식탁 아래로 툭 떨어집니다.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이곳에서 어떤 등급의 사람으로 분류되었는지 명확히 알게 됩니다.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 그리고 면회 오는 자식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숙은 옆 침대의 어르신이 멍한 눈으로 밥알을 씹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미래를 겹쳐봅니다. 아무리 화려한 대리석 바닥이라도 그 위를 걷는 사람의 장고에 따라 대우가 달라진다는 냉혹한 현실이죠. 식당 한편에 걸린 존엄과 사랑이라는 문구가 정숙에게는 지독한 반어법처럼 다가옵니다. 식사를 마친 정숙은 식판을 들고 퇴식구로 향하지만 힘이 빠진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요양보호사 박미영이 달려와 식판을 낚아채듯 가져가며 짧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 한숨 속에는 고단한 노동의 고통과 더불어 돈 없는 노인을 챙겨줄 여유가 없다는 무언의 압박이 담겨 있습니다. 정숙은 고맙습니다 라는 말조차 꺼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식당을 빠져나옵니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아침보다 훨씬 더 무겁고 위태롭게 느껴집니다. 햇살 실버타운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등급표는 이제 정숙의 가슴에 깊은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와 낡은 수첩을 꺼내 오늘의 식단과 원장의 태도를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녀가 이 거대한 자본의 성체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입니다. 과연 정숙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구독 후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